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인수가 파급된 경우 정력이 부족하다. 이처럼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이 정력이다 하면 꼭 그 우리가 아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은 힘의 활력, 또 진출력, 적극성, 인내력, 의식주 성분 내지는 이것으로 봐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은 인수가 주는 것인데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몸도 건강해지고 정력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수가 파극된 사주는 그래서 영양분이 부실할 것이기 때문에 정력도 부족하다. 이처럼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래요.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관인 상생하는 사주는 조상이 맑고 청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관살이 인성을 통해서 일간을 생조하려 하지만 재인 투전으로 재성이 인성을 파극시키는 구조라면 아버지 때에서 부모 간의 사이가 불미했고 아버지는 조상 불봉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덕이 불미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인수를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인수를 중요히 쓰고 이 인수는 관인상생을 이루고 통간신 작용을 하는 인수가 되는데 그 인수를 이거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은 남자한테는 처와 아버지가 되겠고 여자한테는 아버지 또는 남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인수를 파악을 시킨다면 그래서 관인 상생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 토기가 하고 있다면 대체로 이러한 격국의 사주는 목화 상향격에 해당이 된다. 즉 이 목기 일간이라고 쳤을 때에 화토가 왕성한 그러한 사주에서,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사, 오, 미, 수월 정도가 되겠다. 그러한 계절에서 화토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 인수를 중히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 관살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인수가 온도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특히 이 목기는 인체의 두뇌를 상징한다. 또한 인체의 신경선에 해당이 되며 간, 담, 쓸개 이러한 부분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체의 두뇌가 불 속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수기의 온도 조절이 극히 필요하다. 그러한 이 중요한 성분을 토기에서 억제를 해버린다면 내 아버지 덕과 시어머니의 덕과 그리고 내가 돈을 이때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내 인성이 파괴되어 버리는 역할로 나타난다. 그래서 돈과 관계도 있고 또한 인수가 파극이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자체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처럼 통변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즉 관인상생하는 조상의 덕을 잘라버린 아버지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경우 공부로 성공하기 어려운데 만약 희주에서나 일주에서 비겁이 재성을 제어한다면 병이 있고 약을 만난 것이므로 모든 육친이 화평함을 이루게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인수를 파악을 시켰을 때 여기에 약은 어떤 것이냐, 이 인수를 살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었을 때는 간목운이 오거나 또는 사주에 간목이 있어서 이 토기를 제어하는 역할이 된다면 이때는 인수가 이 비급의 덕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토기를 만나서 병을 만났으나 병이 비급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제, 동료, 덕이 좋고 어떠한 사람을, 귀인들만 사람을 만나서 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집에서 일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우연히 전화가 걸려와서 친구가 이거 좀 나와봐라야,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등등등 해서 나갔는데 그 친구의 제안이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사람을 모집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가 가서 일했으면은 참 잘 맞을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이 사람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예쁨을 받는 상태다.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이 친구이다. 이런 얘기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알아야 할 것이 간목이 간목을 만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회방과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견제에 시달리는 그러한 쪽으로 해당이 된다. 즉 그러면은 이 부분은 천간론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을목만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화와 정화가 만나면은 형제 동료덕이 좋아지고 무토와 무토, 기토와 기토 만나는 것은 다 좋지만 이 중에서 특히 안 좋은 것은 경금과 신금이다.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양금 살상이라고 해서 피부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늘의 달을 상징하는 경금이 이때는 숙살지기 기운으로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내가 완성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을 알려주겠노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때 또 다른 경금이 나타나면 나와 같은 지도자가 또 나타난 것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형제, 동료, 덕이 좋고 운에서 만나는 것도 신약하다 할지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금과 신금이 만나는 건 역시 이건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칠금 세수라고 해서 이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네가 잘난 모습인가 내가 잘난 모습인가 이 부분을 가려보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다. 또한 신금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대신에 참 좋다. 이 경금으로서 또 다른 신금을 만나는 건 역시 좋지가 않다. 또 다른 경금을 만나는 것도 역시 좋지 않다. 이런 것처럼 각기 천간의 속성을 알고서 이 부분의 형제 동료덕을 논하는 것이지 무조건 비겁이 있어서 약이 돼서 좋다, 화평함을 이룬다, 육친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 조상의 덕과 자손의 덕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비겁을 만났을 때 좋은 역할이 되었을 때는 조상의 덕과 자손의 덕도 있게 된다. 형제, 동료의 덕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일지나 시기에서 관성을 극하고 재성을 생하거나 또는 재성이 되어 인수를 파극시킨다면 부모, 조상의 덕과 자손의 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공부로 성공하지 못한다. 관인상생하는 인수가 파극되었다면 당주의 의식주가 파극된 것이므로 주거지 변화가 심하다. 그 다음 이 운에서
또한 이렇게 파악을 시킨다 해도 직업 변동, 학교 변동, 그리고 전학 가는 일이 많고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이사할 일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데, 이 사주 원국의 인수가 파극되는 이러한 사주들은 성격적인 특성이 고마운 줄 모르는 성격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무엇을 줘도 눈치, 네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너의 속마음 욕심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속에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르는 성격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또한 인수는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 정보에 해당하는데, 얼굴에 있는 입도 먹는 입이고, 식상 이 부분도 생식기도 배출도 하고 먹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식상을 생식기로 통변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 생식기는 입이 되기도 한다.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입이 두 개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먹는 입이 파극됨으로 자주 체하고 생식기 질병 및 자식의 유산 낙태를 경하며 또한 성불감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겨울생에 태양이 없고 음실 양화할 때 불감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 옆에 재성이 바짝 붙여서 제근이라는 사주에서 불감증이 높은 곳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이고 결혼 후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시어머니가 끊어버리는 형태가 되므로 남편의 사랑이 순일하게 일간에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항상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적인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감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식상은 여명의 생식기 성감대가 되는데, 인수가 식관합을 방해하며 도식 작용을 한다면 어머니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불감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불감증은 지나치게 자신의 나타남을 통제하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쌓여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의 나타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감증과 발기부전 등등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러한 스트레스가 속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남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제다 신약은 정력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정력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이때 제다 신약에서도 재성태왕인지 일반적인 제다 신약인지 혼잡으로 재성태왕인지의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재성과다명식은 인성이나 비금 용신이 되는데,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는 사주를 제극인 되었다고 하거나 탐재 괴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재탐으로 인성을 저버리는, 예컨대 돈 때문에 윤리도덕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도덕적으로 혼탁해지기 쉽다. 그래서 특히 이 탐재 개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즉 돈 때문에, 즉 간목에 기토가 나타났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면 이 간목이 자기 해야 할 일을 못 해버린다. 즉 기토가 나타나서 이것을 탐재 개인 학령기 때 20세 전에 운에서 이 합을 하는, 자기와 합을 하는 천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항마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 항마제가 오면은 을목은 을경합이요, 갑목은 갑기합이요, 병화는 병신합이요. 이런 것처럼 자기 합이 되는 천간이 용신작용을 하는 그 천간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용신작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이 기토를 만났다. 기토운이다. 그런데 이 기토가 용신운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 갑목의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 평화를 찾게 되는데, 나는 누구의 귀인의 덕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만, 이 부분이 기신이라면 이 기신과의 갑목이 합을 했기 때문에, 즉 기신이다 하는 얘기는 좀 불량한, 즉 도둑놈, 이런 식으로 통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과 합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문제가 벌써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항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탐제 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탐하기 때문에 이 인성 자체를, 인성이 약화가 돼 버린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 뜻이다 그래요. 재성은 여명에서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고, 남명은 처성이나 아버지가 되는데, 여명사주의 시에다 신약은 시어머니와 친정과의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나의 이 갑을목 일간 입장에서 이 인수는 친가, 친정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친정을 제극인 하는 힘으로 들어왔다면, 이 시어머니와 나의 친정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강요하는 이러한 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친정과 시집과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래요. 남명에서 재성 혼잡하고 죄다 신약이 되었다면 재성을 제어하려는 비겁이 용신이 되는데, 친구 형제 동료의 덕이 있게 된다. 그러나 죄다 신약하다고 해서 비경급이 일률적으로 길하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했는데, 갑목과 갑목이 만나고 을목과 을목이 만나는 것보다 갑목과 갑목이 만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갑목이 을목을 만났다거나 을목이 을목을 만났다거나 이러한 각기 천간들의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급이 일률적으로 길하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사주일지라도 겁재를 의지하는지 비견을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운의 희기가 달라진다. 즉 다시 얘기를, 이 부분은 신약사주일주라도 겁재를 의지하는지 비견을 의지하는지 인수를 의지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사주 격국의 차이가 전체가 달라진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갑목일간이 겁재인 을목은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목화 상관격이라면 임목보다는, 이 임목은 인허술 화국을 이루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목보다는 힘과 능력이 더한, 임목은 로군이요 묘목은 왕지다. 그렇기 때문에 왕지가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을목은 반갑지 않다. 그런데 목화 상관격에서 이 조가 시급히 요구가 된다. 온도 조절을 급히 해야 된다. 그때는 이 비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인수가 들어와서 이 화기를 제어를 해줄 때, 이때 더한 발복이 나타나는 것이지, 무조건 비급이라고 해서 다 좋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겁을 생하는 인수가 재성으로부터 파극당하는
위험해서 관성이 있어서 재성을 설계해서 인수를 돕는 구조라면 기사회생으로, 이때는 해결사 팔자, 서로를 화해시키는 중개인의 사역자가 된다. 최고의 흉격이 되는 것은 인수가 파괴되었거나 인수가 겁재만 생존하는 그러한 경우이다. 가령 정유일주의 제자 신약하여 인목을 의지한다면 병화 겁재는 투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격이 되면 자칫 곰이 재주를 부리고 내점을 착취당하며 천덕꾸러기가 된다. 또는 제자 신약으로 인수가 용시되었는데 행운이 서방문으로 묘유충이나 인수충이 발생했다면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남자는 정력 고갈, 정력 무료, 조루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재성을 제압하지 못하는 사주에서 조루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즉 남자가 정력이 없다면 재물을 득지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영웅호색이라고 했으며 투주불서라고 했는데 영웅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웅이 되지 못한, 이것은 한마디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재물을 득제할 능력도 부족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 대체로 남자들의 60%는 조루증이며 정력 부족자가 많은데, 그러나 이때 예외 상황이 있는데 화학이 왕성하고 숙이 극화하면 정력은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정력 부족이라고 해도 다 차이가 있다. 여기서 수고 극화하면 정력은 있으나 정액 부족, 숙이 왕성하면 화학이 쇠약하다면 정액은 있으나 조루, 다시 말해서 정액과 정액은 다름이 있으며 정액은 있으나 조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정력은 있어도 정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타고난 성질이 급한 것의 원인, 또는 신경설이 파극된 경우, 또는 식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약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대체로 식상이 파극되거나 형충이 되었다면 조루증에 가깝고, 인수가 파극되어도 그러하게 되는데, 인수는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수는 먹는 것에 해당하고 의식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파극되었다면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의 질이 양호하지 못할 것을 상징한다. 즉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처럼 먹어야 활동력이 되고 정력이 되는데, 탁한 인수를 먹고 살게 되니 정력 부족 조루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인수가 파극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병 체질이 될 것을 상징한다. 즉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허약해서 인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목화 상관격으로 이 화왕절인데 이 기토가 투관이 되었고, 이 임수를 나는 신약하고 온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수를 의지를 하는데, 이 임수를 파극시키는 기토가 있어서 기임 탁수가 되었다면 이미 이 흙탕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간목이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음식을 재성이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력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목을목만 예를 들었지만 이 십천간에 따라서 전체가 그 성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는, 비교하는 그 부분이 공부가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